자, 이번 시간부터는 연력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보면 좀 계속 그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체 하나, 이 점입자. 점입자가 1차원에서의 운동, 점입자가 2차원에서의 운동, 점입자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모여서 연속적인 걸 이루는 거, 유체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많아져서 이제는 그 점입자의 수가 무지 많아. 무지 많다는 거는 그냥 이건 정량적인 표현이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한 10의 23승계 정도만큼 많으면 각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각각 계산하고 충돌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수가 많으면 통계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우리 수가 아주 많을 때 뭐 100개, 200개 있으면 귀찮지만 아주 많으면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물리학자의 손가락은 하나, 둘,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 그런 물리계를 어떻게 우리 볼까 하는 거를 우리 이번 시간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연력학을 다루는 데는 크게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있는데 만든 다음에 아차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걸 3법칙이라고 놓기 좀 그런데 하고서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로 0법칙이라고 하죠. 구차하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연력학을 다룰 때 그러면 항상 새로운 계를 다룰 때는 그 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무엇인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량이 온도예요. 온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번 여름에는 아주 폭염 때문에 했지만 하여튼 섭씨 혹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화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더 쉬운 걸로 해. 쉬운 게 아니라 통일된 걸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소위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절대 온도는 SI 단위로 켈빈이라고 불러요. 켈빈인데 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줄여서 K라고 쓰는데 우리가 보통 섭씨 온도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그만 도를 쓰죠. 근데 타자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쓰려면 귀찮아. 그래서 우리 켈빈을 쓸 때는 저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고 17켈빈 닿은 거 같이 쓰죠. 그래서 온도는 최소값이 있어요. 온도는 0켈빈이 최소값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온도가 그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혹은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거 뭐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0켈빈 그 다음에 물의 어는 점을 273.16켈빈으로 정해놔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크기를 보면 우주가 처음 만들었을 때 10에 39켈빈 그 다음에 태양의 센터가 한 표면이 6000도고 안으로 들어가면 좀 높아지죠. 다음과 같이 물이 어는 온도 273켈빈 지금은 우리 3켈빈 그 다음에 힐륨이 끓는 온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온도를 연력학을 다룰 때는 온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연력학 제형법칙. 연력학 제형법칙은 왜 법칙이냐 하기에도 좀 우스운데 뭐냐면 물체 A가 있어. 단열된 열의 교환이 없는 두 방에다가 A와 B를 놓았다고 칩시다. A와 B가 있어. 근데 A에다가 어떤 T라는 물체를 딱 놓고서 열적인 평형을 이루었다고 치고 열적인 평형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 너무 일찍 나왔죠. 사이에 열 교환이 없을 때 열 교환이 혹은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열을 교환하지 않는 거를 열 평형을 이루었다고
더 이상 열을 교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는 거랑 다른 쪽으로 가는 열의 양이 똑같은 경우죠. R자 열 이동이 없는 경우 열 평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요거를 딱 떼서 이쪽으로 와서 딱 댔더니 여기도 열 평형을 이루었다. 이걸 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A와 B는 나중에 와서 붙여놓으면 열 평형을 이룬다. A와 T가 열평을 이루고 이걸 이쪽으로 와서 B와 T도 열평을 이루면 A와 B를 닿게 만들지 않아도 물론 나중에 닿게 만들어도 A와 B 사이에 열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열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 이걸 측정해서 100켈빈이다. 이걸 측정해서 100켈빈이다. 그러면 두 개를 대놔서 둘 사이에 열적 평형이 있는가를 보지도 않고 떨어져서 양쪽이 전부 다 100켈빈짜리로 있다. 온도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만 왜 연력학 제형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음 같은 거 그렇게 썼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물의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이라는 게 뭐죠? 물이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점에서의 온도를 273.16 켈빈으로 이상하게 정했죠. 그래서 섭씨 온도는 그 절대 온도에서 213.15 굳이 다르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섭씨 0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씨랑 섭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저 온도를 합치해서 화씨로, 화씨에서 섭씨로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는 뭐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하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물체에 열을 가하면 물체가 팽창하죠. 왜 팽창하냐면 우리는 모든 물체는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니까 분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원자 핵들이 쭉 있고 그 주에 전자들이 있어서 그 적당히 해서 뭐냐면 마치 그 전기적인 힘의 결과가 용수철처럼 돼서 조금 잡아당겨도 안으로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고 눌러도 눌리지 이렇게 용수철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있다. 열을 가하면 열이라는 게 앞으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에너지를 가하면 원자 핵들이 막 진동을 해. 막 진동을 하면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더 커지죠.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좀 커지니까 이게 늘어나죠. 각각이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늘어나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늘어나요. 물론 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섭씨 4도 근처로 가까이 오면 부피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니까 그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니까 우리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물체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그린 거는 우리가 소위 두 개의 열팽창하는 비율이 다른 두 개를 붙여놔서 우리 이런 걸 바이메탈이라고 하죠. 바이라는 게 두 개라는 뜻이고 메탈이라는 뜻이 금속이지 뭐. 두 개의 다른 금속을 붙여놨다는 거죠. 바이메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브라스 주석이 스틸 강철보다 열을 가하면 어떤 온도가 하면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휘죠. 그래서 우리 화재 경보기가 이런 바이메탈을 많이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렌을 만드는 회로를 놓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늘어나면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 닿아서 소위 합선이 돼서 사이렌의 소리가 나는 그런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 늘어난 온도의 변화가 아주 크면 아주 높아지면 녹죠. 그러니까 선팽창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온도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때
온도의 변화는 늘어난 길이는 원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 테고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해요. 그때 비례상수 요거를 알파를 선팽창계수라고 해요. 물론 한 변이 늘어나니까 부피도 늘어나겠죠. 부피도 온도에 변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거를 부피 팽창계수 베타는 3알파의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피는 한 변의 길이 정익면체라고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늘어나서 L 플러스 L의 델타 L의 3승이 되는데 원래 걸 빼면 대략 델타 L의 1차식까지만 끄집어내면 L 3승은 사라지고 3L 제곱 이렇게 됐다. 요거는 B가 L의 3승이니까 L의 3승으로 쓰면 이렇게 주어지고 요게 뭐냐면 알파 델타 T지. 근데 요게 요 오른쪽은 보면 V 베타 T지. 여기는 3승을 전개했을 때 첫 번째 0이 아닌 양이 3이죠. 그럼 면적 팽창 계수는 면적 팽창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제곱이니까 제곱인 경우에는 앞에 계수가 2가 되죠. 그래서 면적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2배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관계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온도와 열은 도대체 온도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이라는 걸 보는데 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물체가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가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물체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가 한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온도가 높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열은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 물론 온도가 같으면 소위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전달되는 알짜 열의 이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연력학계를 다룰 때는 우리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어떤 물리계가 있어요. 물리계가 있고 그 물리계랑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있어요. 그럼 주위 환경은 또 다른 거랑 열 교환을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주위 환경 바깥에는 열이 출입이 없도록 우리 소위 그걸 단열되었다고 열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단열된 이런 전체 시스템 안에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계가 있고 그 물리계와 열 에너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있다고 우리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그래서 물리계 주위 환경이 있는데 물리계의 온도를 TS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의 온도를 TE라고 할 때 TS가 시스템의 온도가 T 주위 환경보다 더 크면 열 에너지가 열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나가는 Q인데 Q에 그러면 우리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Q의 부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같이 관심 있는 물리계를 봐요. 물리계가 에너지를 얻으면 플러스 물리계가 열 에너지를 잃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가는 Q는 물리계의 입장에서 보면 Q가 음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두 개의 온도가 같을 때는 열교환이 없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지만 두 양이 같아서 알짜 열교환이 없는 거고 반대로 주위 환경의 온도가 더 높으면 계의 온도보다 더 높으면 외부에서 이 안으로 Q가 들어오는데 그때 Q라는 양은 물리계를 보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양수로 우리가 부호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거는 줄이 그 실험을 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요 물통에다가 바람개비를 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도르래로 추를 맨단 다음에 추를 이렇게 쭉 내리면
중력이 일을 하죠. 중력이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바람개비가 막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덮이죠. 그래서 추의 역학적인 변화랑 그 다음에 물이 얻어진 에너지를 보니까 그게 역학적인 그 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아는 실험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 이런 실험으로 얼마나 정확한 값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열 에너지를 다루는 단위는 칼로리로 주어졌어요. 칼로리. 근데 우리 뒤에 거 지우고 앞에 있어요. 그래서 1칼로리를 우리 SI 단위에서 많이 보는 역학적 에너지의 단위를 보면 4.186줄, 대략 한 4.2줄 정도 되더라. 우리가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에 나오는 칼로리는 대문자 칼로리를 쓰죠. 대문자 칼로리는 요거에 1000칼로리를, 작은 칼로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계산할 수 있겠죠. 내가 1층에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중력을 거슬리고 일을 해서 내 살이 얼마나 빠질까? 지방 1g이 9칼로리랑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m를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중력이 10m/s²에서 10m로 올라갔을 때 빠진 살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대략 계산하면 한 0.2g 정도 빠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고체랑 액체가 열 흡수를 하는데 왜 고체랑 액체를 다르게 보느냐? 왜냐하면 고체가 액체로 상변화를 할 때는 그 변화를 할 만큼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를 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열을 흡수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열 용량, 영어로는 heat capacity라고 하는데 얼마나 열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물체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Q는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여기는 이 앞에 있는 C를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그 열 용량의 단위는 줄 퍼 켈빈이죠. 근데 이거는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 하나 올리는 때 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죠. 따라서 이거는 질량이 어떤 물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양이 그 열 용량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물체의 특성을 볼 때는 그러면은 그건 너무 물체의 크고 물체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물체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물체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단위 질량 혹은 앞으로 많이 쓰기는 몰당, 몰은 숫자죠. 6.0 대개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물체를 어떤 단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우리 이게 단위 질량당이라면 질량을 곱하고 델타 T 앞에 붙어있는 이 C를 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연용량과 비교해서 소문자 C로 쓰지만 나중에는 우리 연용량은 잘 안 쓰니까 이거 가끔 비열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죠. 비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열이 아니냐라는 뜻이 아니라 비라는 게 앞에 있는 게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위 질량당 연용량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뜻에서 비열이라고 써요. 그리고 용어가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물체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변화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해요. 왜 그러냐면 고체라는 게 원자핵들이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죠. 그 에너지를 자꾸 가해. 그러면 이 결합이 점점 이게 진동이 커지면서 결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온도는 변하지 않고 들어가는 열 에너지는 계속 이 원자핵 사이의 결합을 깨는데,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깨는데 들어간다. 그런 걸 우리가 수문열이라고 불러요.
물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도 그렇죠. 액체는 비록 고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끼리 강하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좀 더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게 점점 더 진동을 크게 해서 아주 멀리 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처음에 거는 융해열, 융해라는 게 녹는다는 뜻이에요. 융해열 g당 79.5칼로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증발열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이만한 양만큼의 열을 방출하고 다시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갔다가 상태가 바뀌는 곳에서는 또다시 융해열만큼 방출하고 다시 고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질량이 720g인 섭씨 영하 10도의 얼음을 섭씨 15도로 올리는데, 섭씨로 써도 우리 온도, 섭씨로 쓰면 온도의 절대값은 다르지만 온도 차는 절대 온도로 하는 차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온도의 1도랑 섭씨의 1도 간격이 같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얼음을 여기서부터 영하 10도에서 0도까지 올려. 그때 얼음의 비열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을 녹여. 얼음을 녹이는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0도의 물이 전부 다 됐어. 0도의 물을 15도까지 올리는 데 쓰라는 열. 요 세 개의 열을 합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